작은 아씨들이 끝났지만 제 채널에 많이 계시는 작은 아씨들 찐팬 분들을 위해 오늘은 뇌피셜 해석이 아닌 여러분들이 몰랐던 작은 아씨들 작품에 관련한 비하인드 내용을 모조리 긁어 모아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비하인드 정보는 작은 아씨들 인터뷰, 정석영 작가님 인터뷰 등에서 가져온 정보이니 믿고 즐기셔도 좋습니다. 작은 아씨들을 집필하게 된 이유. 먼저 정석영 작가님이 작은 아씨들을 집필하게 된 이유부터 들어봐야겠죠. 정석영 작가님은 과거부터 자매들 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장편 소설 중 자매들이 나오는 소설은 대부분 다 읽어보셨다고 하죠. 그런 이유로 간만에 예전에 읽었던 작은 아씨들 원작을 보게 됐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느낌이 조금 새로웠다고 합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내 기억 속에 내 자매가 이렇게 착했었나? 부모님 말에 이렇게 순종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책이란 본디 그 책을 읽을 때 자신의 기분과 상황, 시대 배경이 그래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은 아씨들 원작을 다 읽고 나서 정석영 작가님은 작은 아씨들 원작의 가난하고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자매들 이야기는 해당 작품이 나왔던 구시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만약 이 자매들이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간다면 저렇게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생각에 더해 외국 고전 중 하나인 작은 아씨들이 만약 2022년 한국으로 온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는 시작점으로 드라마 작은 아씨들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맏딸 오인주의 성격은 전형적인 K 장녀의 생각들을 많이 넣었다고 하네요. 현실감에서 30cm 어긋난 판타지. 정석영 작가님 글에는 특징이 있죠. 사건에 굉장히 날카롭고 디테일하게 파고들지만 어딘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 이번 작은 아씨들 역시 현실에서 30cm 정도 어긋난 판타지를 생각하고 쓰셨다고 합니다. 정석영 작가님은 자신의 글을 집필할 때 글이 너무나 사실적이면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지극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상황 속에 20에서 30% 정도 적당한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야 글을 쓰는데 흥미를 느낀다고 하십니다. 그 현실감과 동떨어진 거리를 30cm 정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물론 100% 판타지적인 글은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30cm 정도 어긋난 글을 가장 좋아한다는 정석영 작가님. 그 예로 본인은 추리 소설가로 유명한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보다는 코난 도일이 쓴 홈즈 시리즈의 추리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해당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은 사건의 복선과 실마리 그리고 해결 방식까지 모든 게 착착 맞아떨어지는 빈틈없이 완벽한 서사를 가진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석영 작가님은 이러한 전개를 두고 기계적인 맞물림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상상력에 제한을 주는 이러한 기계적인 맞물림보다는 뭔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힘을 가진 글에 흥미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살인사건 현장마다 오렌지 씨가 5개씩 떨어져 있다던가 범인이 항상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만 잘 나간다는 등 뭔가 알 수 없이 미스테리하고 반복되는 물음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아씨들 드라마 속 사건 현장마다 푸른 난초를 떨어뜨렸던 이유 역시 이런 알 수 없이 미스테리한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력을 펼치게 하고 꺼림직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재로 푸른 난초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은 아씨들의 사건과 관련한 글을 쓸 때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만약 살인사건 현장마다 푸른 난초가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 라는 결론부터 정해두고 아마 이렇고 이렇게 해서 푸른 난초를 떨어뜨리게 됐을 거야 라는 식으로 글을 써내려 가셨다고 합니다. 많은 복선들을 사용하는 정석영 작가님이기에 결론을 먼저 정하고 사건의 과거부터 마치 재구성하듯이 글을 쓴다니 조금 신기했습니다. 마치 형사가 사건 현장을 보고 추측을 하듯이 글을 쓰는 타입이신 것 같습니다. 정석영 작가의 실제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작은 아씨들 작품에는 한 번씩 너무나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곳을 찔러 시청자들로 하여금 헉 하고 놀라게 하는 대사들과 장면들이 있었죠. 겨울 코트, 올리브영, 아이스크림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소재들이 실제로 정석영 작가님이 겪었던 이야기를 작품에서 녹여낸 거라고 하십니다. 먼저 세 자매의 집을 얘기해야겠네요. 세 자매의 집은 구조가 굉장히 신기한 집이었죠. 그런데 이 집의 구조와 디테일한 몇몇 장면들이 모두 정석영 작가님의 경험이었다고 하는데요. 개미가 지나다니는 길, 기울어진 화장실, 문이 안 닫히는 창문, 이 모든 게 실제로 과거 정석영 작가님이 친구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겪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특히 문이 안 닫히는 창문은 여름이었는데
불을 안 켜면 모기가 안 들어올 거라는 생각에 그 방은 항상 불을 꺼두었다고 합니다. 비하인드로 덧붙이자면 실제 해당 방에는 모기가 정말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화장실이 조금 기울어졌던 것도 실제로 살았던 그 집이 기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석영 작가님 기억 속의 그 집은 처음 좌치였고 하나하나 모든 걸 준비했기에 힘들었던 감정보다는 행복한 감정이 훨씬 많은 집이었다고 하네요. 이외에 가난함을 상징하는 디테일한 장면도 경험에서 우러나왔다고 하는데요. 여자에게 있어 가난함을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소재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돈이 생겼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사소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올리브영 싹쓸이, 비싼 아이스크림 싹쓸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편의점에 하겐다즈 매출이 올랐었다고 하죠. TMI로 정석영 작가님 역시 아이스크림 중 하겐다즈를 좋아하며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하겐다즈 할인 행사를 하면 미리 전화 달라고 매장에 부탁한 적도 있다고 하시네요. 더해서 하겐다즈는 1+1 행사보다는 2+1 행사가 많아 무척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극 중에 나온 겨울 코트 역시 작가님의 후회가 담긴 실화였는데요. 매번 겨울이 오면 좋은 코트 한 벌을 살지 여러 벌을 살지 고민하다가 항상 여러 벌을 사고는 좋은 한 벌 살 걸 하고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극 중 가난은 겨울에 티가 난다는 나레이션이 있었죠. 가난은 겨울 옷으로 티가 나요. 여름엔 그럭저럭 남들 비슷하게 입을 수 있는데 겨울 옷은 너무 비싸니까요. 주인공 오인주 역시 다른 가난한 부분들은 모두 가릴 수 있었으나 겨울 코트는 가릴 수가 없어서 다리미로 인해 탄 부분을 리본으로 가리는 이미지를 생각해냈다고 하시네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드라마 속 숨길 수 없는 가난함을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위해 본인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녹여냈다고 하는 정석영 작가님은 후에 드라마가 방영되자 많은 책임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자신이 썼던 가난에 대한 디테일한 대사들이 정말 후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돈에 대해 직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디테일한 대사들을 넣었는데 이 대사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대사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 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 TV를 틀었는데 가난을 저격하는 말이 흘러나와 칼에 찔린 듯한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는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캐스팅. 사실 드라마 작은 아씨들은 주연 배우 캐스팅이 정해지고 나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당시 첫째 5인주에는 김고은을, 둘째 5인경에는 남지현이 미리 캐스팅이 확정되어 있었고 오직 셋째 5인의 역 박지우 배우만이 오디션을 통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5인주 역의 김고은을 캐스팅한 이유는 영화 변산을 보고 확 꽂혔었다고 하는데요. 김고은 씨의 아무렇지도 않은 대사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과 호어에서 나오는 진정성, 나부끄러운 대사도 전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현실성이 끌렸었다고 합니다. 게임 체인저 5인주 너무 멍청하다? 국중 최도일이 5인주를 두고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 5인주 캐릭터는 똑똑하기보다는 순수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원상아와 독대할 때 미리 종이 비행기를 날려 안전망을 구축해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화영의 기지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5인주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건 사고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5인주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작가님의 대답은 게임 체인저라고 무조건 똑똑할 필요는 없다 였습니다. 5인주는 다른 의미의 게임 체인저였죠. 멍청함처럼 보이는 순수함, 사람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도, 이게 바로 게임을 바꾸는 5인주의 재능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한테 쉽게 웃어주는 인주를 고모 할머니는 싫어했지만 5인주는 순수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인주를 만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속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작가님은 바보 한스 캐릭터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바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친절을 베풀어 보물을 찾아가는 기본적인 테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뛰어난 장수들을 둔 유비와도 비슷한 모습이 되겠네요. 여담으로 5인주 역을 맡은 김고은 씨의 경우 태생 자체가 워낙 똑똑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5인주의 순수하고 멍청해 보이는 기본 베이스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정석영 작가님은 바보 한스 얘기로 꾸준히 김고은 씨를 겨우 설득시켰다고 하네요. 돈의 흐름을 읽는 오인경이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 드라마 속 둘째
오인경은 돈의 흐름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것으로 나왔죠. 어린 시절 주식으로 꽤 큰 돈을 만졌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주식도 있을 텐데 말이죠. 작가님은 이를 두고 도덕적 규율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둘째가 돈의 흐름을 읽는 것이 타고난 이유는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왜 어떤 사람은 부자일까라는 의문을 항상 품고 있기에 그 의문에서 시작된 능력이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즉 인경의 천부적인 재능은 정의감과 높은 도덕적 규율에서 오는 돈을 읽는 재능이었죠. 그 재능이 기자와 맞아떨어진 것이고요. 따라서 만약 인경이 돈에 욕심을 가지는 순간, 정의감을 잃게 되는 순간 이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잃게 될 거라는 게 작가님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인경은 자신만의 이득보다는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가 되는 이 넓은 세상을 읽는 사람으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곡 중 나오는 이름의 유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가지는 이름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죠. 작은 아씨들의 세 자매가 오씨인 이유도 오씨의 성씨 유래 중 오나라 왕에서 유래된 거룩하다, 가장 높다라는 뜻이 있기에 가장 높은 원령가와 싸우는 세 자매들을 오씨로 설정했습니다. 최도일의 경우 국중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기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코난 도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코난 도일 중 도일을 따와서 만든 게 최도일 캐릭터라고 하네요. 고모할머니 오해석의 경우 지혜가 있으며 단단한 사람을 생각했고 흔히 여자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돌의 이미지, 석이 떠올랐고 지혜롭고 단단하다를 풀어 해석, 오해석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의외로 정석영 작가님은 이름을 지을 때 국중 역할을 생각하고 이름을 짓기보다는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두고 내가 왜 이 이름을 떠올렸을까를 생각하며 이름을 다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국중 대부분 이름들은 직관적으로 문득 떠오른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고수임 씨는 어떤 부분에서 고수의 이미지를 떠올리셨던 걸까요? 자, 이상 오늘은 작은 아씨들 비하인드를 모조리 알려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썼던 정석영 작가님은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하면서 이 정도 분량이면 몇 화 정도가 나올까 하는 분량이 가늠이 안 돼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전개의 강약 전개도 앞에 부분이 루즈해질 수 있어서 걱정이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걱정치고는 1화에서 마지막 화까지 몰입감은 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량 조절에 실패한 것인지 결말 부분이 너무 열린 결말로 끝나버려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름의 해피엔딩이라 만족하신 분들도 있었으니 결말은 개인 취향으로 둬야겠지요. 이상 제 채널의 마지막 작은 아씨들 리뷰였습니다. 저는 곧 다른 드라마로 또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다음 드라마 역시 창의적이고 논리 있는 글로 드라마를 좀 더 즐겁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또다시 드라마 정주행 함께 하실 분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